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평생 피하고 싶어 했던 미국 승무원 케일라는 과거의 씁쓸한 경험 때문에 한국인들에 대한 깊은 불신과 편견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그녀를 한국 병원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국을 증오하던 여자가 단 며칠 만에 한국을 사랑하게 된 걸까요? 케일라의 놀라운 마음 치유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케일라 모건입니다. 33살이고 미국 항공사에서 11년째 수석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일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만큼은 별로 관심이 없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았어요. 10년 전 첫 한국 방문에서 겪은 정말 불쾌한 경험 때문이었거든요. 당시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완전히 바가지를 썼어요. 한 액세서리 가게에서 예쁜 목걸이를 보고 있었는데 상인이 저를 외국인으로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원래 가격의 3배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는데 정말 그 가격이 맞다고 하더군요. 다른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웃으며 대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호구로 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 식당에서는 메뉴판에 없는 특별 요금을 청구하기까지 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에게 겉으로만 친절하고 실제로는 돈만 노린다는 편견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죠. 그래서 이후로는 한국 경유 스케줄이 잡히면 항상 공항에서만 머물렀어요. 시내로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동료 승무원들이 한국 음식이나 쇼핑에 대해 이야기해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인천공항에서 24시간 경유 시간이 있었지만 공항 호텔에서 쉬기만 할 계획이었어요. 평소처럼 공항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어요.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언어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몸짓으로 표현해도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결국 다른 승객이 통역을 도와줘서 구급차를 부르게 됐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아팠는데 한국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더 불안해졌어요.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될 텐데 어떻게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게다가 한국 의료 시스템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막막했습니다. 혹시 비용도 엄청 많이 나올까봐 걱정됐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구급차에서 내리자마자 보인 건 한국어로 가득한 안내판들과 빠르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이었어요. 응급실 특유의 긴장감과 함께 언어 장벽까지 더해지니까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구급대원이 저를 휠체어에 태워 응급실 안으로 데려갔는데 그때부터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간호사가 저에게 뭔가 물어보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영어로 아프다고 말하니까 간호사도 당황하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환자들은 모두 한국어로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는데 저만 혼자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됐어요. 통증은 계속 심해지고 있었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한 의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차분한 인상의 그 의사가 바로 김재혁이었습니다. 재혁은 저를 보자마자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혁 의사입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재혁의 영어 실력에 놀랐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태도였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려고 했거든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증상인지, 평소에 앓고 있는 병이 있는지 차근차근 물어봤습니다. 재혁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몇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외국인 환자라고 해서 대충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았어요. 검사를 받으러 가는 동안에도 재혁은 계속 제 옆에 있으면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달래줬습니다. 한국 병원에 대한 제 선입견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검사실로 가는 복도에서 재혁은 서울 대병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이고 많은 외국인 환자들도 치료받으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잘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안심시켜줬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재혁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재혁은 하버드 의대에서 1년간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도 유창하고 미국 의료 시스템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환자들을 치료하는 게 더 보람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물어봤더니 재혁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미국에서 배운 것들을 한국에서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마음가짐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요즘 젊은 의사들은 다들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데 재혁은 정반대의 선택을 한 거잖아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재혁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재혁은 제가 승무원이라고 하니까 눈이 반짝이며 궁금해했어요. 항공의학에 대해서도 궁금해했고 기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재혁의 일상에 대해 궁금했어요. 응급실 의사는 정말 힘들 것 같다고 했더니 재혁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보람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응급실에서는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한데 그 시간 안에 환자를 살릴 수 있을 때 의사로서 가장 뿌듯하다고 했어요. 검사 결과 급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재혁은 위염의 원인과 치료 과정을 정말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가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승무원 특성상 시차, 적응과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도 중요하다면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주의할 점들을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재혁의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의학적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보살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치료를 받으면서 재혁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혁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해외 의료봉사를 간다고 했어요. 작년에는 필리핀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지역의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일이 정말 보람있다면서 눈이 반짝였습니다. 필리핀에서 만난 환자들 이야기를 해줄 때 재혁의 표정이 정말 밝아지더라고요. 특히 백내장 수술로 시력을 되찾은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에 감동이 가득했어요. 그 할머니가 다시 볼 수 있게 된 순간 정말 기뻐하셨다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의사가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재혁은 제가 승무원이라고 하니까 항공의학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기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항공기 내부의 의료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했죠. 저도 재혁의 응급실 일상에 대해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명의 환자를 보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누구인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서로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재혁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제가 괜찮은지 계속 확인해줬습니다. 약 복용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주고 혹시 밤에 증상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응급실로 오라고 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개인 연락처까지 알려줬습니다. 이런 배려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미국 병원에서도 이 정도로 세심하게 챙겨주는 의사는 많지 않거든요. 재혁 덕분에 한국 의료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재혁이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시간이 되면 한국의 전통 음식 중에서 위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치료의 연장선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재혁과 함께 명동 근처의 한 전통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곳은 재혁이 자주 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운영하시는 작은 식당이었는데 정말 가정집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재혁은 죽과 나물 위주의 음식을 추천해줬어요. 전복죽이 위염 환자에게 정말 좋다면서 영양학적 근거까지 들어가며 설명해줬죠.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음식이 몸에 좋은지까지 알려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재혁의 의료봉사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었어요. 재혁은 매년 휴가를 내서 개발도상국에 의료봉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를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면서 자신의 의술로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철학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재혁은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치료받으러 온다는 것을 알려줬죠. 실제로 재혁이 근무하는 서울대병원에도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환자들이 정말 많다고 했어요. 심장수술, 암치료, 성형외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재혁은 또한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말해줬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의료진들이 어떻게 희생하며 환자들을 돌봤는지,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했는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자신도 그 시기에 정말 힘들었지만 환자들을 위해 버텨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국 의료진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재혁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정말 다면적인 모습을 알게 됐어요. 평일에는 응급실에서 하루 12시간씩 바쁘게 일하지만 주말에는 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봉사갈 나라의 언어도 조금씩 배우고 그 지역의 많은 질병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후배 의사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었어요. 의과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에게 응급처치 교육도 한다고 했습니다. 의학 발전을 위해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의학 분야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논문도 쓰고 있다면서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재혁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국민건강보험 제도 덕분에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응급실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어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등을 알려줬죠.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처럼 외국인도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보험이 없으면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게 신기했어요. 재혁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가족 문화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의사가 되길 원했지만 강요하지 않고 지지해줬다는 이야기, 형제들과 서로 도우며 사는 이야기 등을 들으니까 정말 따뜻한 가족 문화가 부러웠어요. 특히 재혁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돌봄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인이 되면 독립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가족이 함께 사는 문화가 자연스럽더라고요. 재혁은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족과 사회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가치관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재혁과 함께 보낸 시간을 통해 한국인들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의술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보는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재혁 같은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의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재혁의 봉사 정신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나눔 문화도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려는 마음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재혁은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무료 진료 봉사를 자주 한다고 했어요.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독거노인들을 위한 건강검진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따뜻한 면을 알 수 있었어요. 재혁과 함께 병원 근처를 산책하면서 한국 의료계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의료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의료진들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결합됐는지 설명해줬어요. 특히 의료 접근성이 정말 좋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디서든 30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고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혁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10년 전에 안 좋은 경험만으로 한 나라 전체를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바가지를 쓰고 거칠의 친절만 받을 거라던 제 고정관념이 하나씩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혁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심지어 같이 치료받던 한국 환자들까지 모두가 저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줬거든요. 간호사들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신경 써서 돌봐줬어요. 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고 몸 상태를 자주 확인해줬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간호사도 번역 앱을 사용해서라도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병원 직원들도 길을 물어보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줬죠.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몸짓으로라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내서 직접 안내해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같이 치료받던 한국 환자분들도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혼자 온 외국인이라며 괜찮은지 물어봐 주시고 한국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저에게 한국 전통차까지 나눠주시면서 몸조리 잘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모습들이 전혀 연출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재혁이 추천해준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약사님이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약 복용법을 영어로 써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안 몸조리 잘하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위에 좋은 한국 음식까지 추천해 주시면서 어디서 먹을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셨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10년 전의 안 좋은 기억은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도 진심으로 친절하다는 걸 몸소 체험했거든요. 특히 의료진들은 정말 전문적이면서도 인간적이었습니다. 환자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해주려는 모습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재혁을 통해 만난 다른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 덕분에 한국이 의료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재혁과 함께 보낸 시간을 통해 한국이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재혁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특별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의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성격,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진심 어린 마음에 점점 더 끌리게 됐거든요. 재혁과 함께 한강을 산책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혁은 의사가 된 진짜 이유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심각한 병에 걸리셨는데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는 거죠. 이런 순수한 동기에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제 꿈과 고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진정한 소통과 이해는 쉽지 않다는 고민을 털어놓았죠.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때문에 표면적인 만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재혁은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공감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의 만남처럼 진심으로 다가가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언어나 문화의 장벽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줬어요. 진정한 소통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면서 말이죠. 한강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한없이 평화로워졌어요. 제혁과 함께 있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정말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제혁과 보낸 모든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와 함께한 순간순간이 특별한 추억이 됐습니다. 병원에서의 첫 만남부터 한강에서의 산책까지 모든 게 그리워질 것 같았어요. 제혁의 따뜻한 마음과 전문적인 모습에 점점 더 끌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국에 꼭 오겠다는 마음을 굳게 다짐했어요.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제혁이 저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을 건넸어요. 한국 전통 의학서의 축약본과 함께 자신이 직접 쓴 정성스러운 편지였습니다. 편지 봉투부터가 한국 전통 한지로 만든 것이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정말 아름다운 한글로 적혀 있었는데 밑에 영어 번역도 함께 써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케일라 씨가 한국에서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받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과 함께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한국이 케일라 씨에게 영원히 치유와 희망의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썼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다는 말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혁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완전히 넘어서 진정한 친구,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특별한 사람이 됐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제혁은 또한 한국 전통 의학서도 함께 줬는데 그 안에는 위염에 좋은 한국 전통차와 음식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각각의 효능과 만드는 방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제혁이 준 편지를 계속 읽으면서 이번 한국 여행이 얼마나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는지 되새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제혁이라는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제혁이라는 사람에 대한 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0년 전에 그 안 좋은 기억은 완전히 지워졌고 대신 따뜻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들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매일매일 제혁 생각이 났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 환자를 대하는 세심한 배려, 의료봉사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저를 대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제혁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침내 용기를 내서 제혁에게 정말 긴 편지를 썼습니다. 제 마음을 솔직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편지였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했는지, 제혁이라는 사람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줬는지 진심을 다해 적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한국에 올 거라는 확실한 약속도 했어요. 이번에는 아픈 환자가 아니라 제혁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말이죠.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한 여행 목적지가 아닙니다. 치유와 사랑과 희망의 땅이 되었어요. 몸의 병을 고쳐준 곳이자 마음의 상처까지 완전히 치료해준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혁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는 곳이 됐죠. 제혁과 한국에서 보낸 그 짧지만 정말 의미 있었던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몸이나 마음이 아프실 때 한국을 찾아보세요. 제혁 같은 정말 훌륭하고 따뜻한 의료진들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치료해 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꼭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치유와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이 정말 궁금합니다.